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박종훈 기자의 vs 시그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자죠. KBS 박종훈 기자의 책인데 여러 가지 책들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책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과 경제 경영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유용한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가급적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 이후 강세장의 패턴. 우리가 이런 경험은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 시점이 바로 투자를 해야 될 적기가 된다. 역발상 투자 방법이 되는 것인데, 물론 아주 저점, 그 시점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일정한 기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또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됐을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1929년 대공황에서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10여 번 이상의 이러한 폭락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락장 이후 강세장으로 바뀌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수익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락 이후 강세장으로 돌변할 때 1년차 평균 상승률이 무려 47%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승장에서는 이것을 훨씬 능가를 했죠. 2년차 평균이 11%,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상승장이 되는 것이고, 3년 차에는 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 환란기에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준에서 막대한 돈을 풀고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차, 2년차에는 아주 강한 강세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3년차에는 왜 수익이 줄어드냐? 아이러니하게도 3년차에는 실물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꺾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서 연준에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번 각각의 금융위기, 경제 환란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일정한 패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핵심 지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별 주식 투자와 상장 지수 펀드. 개별 주식 투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산다거나 테슬라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별 투자가 되는 것이고, 상장 지수는 그 평균 주가 지수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초보자라든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주식을 사려면 개별 주식을 사야지 상장 지수를 사가지고 어느 세월에 투자 수익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의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그 어떤 투자가도 개별 주식을 투자해서 그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한 것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몇몇 투자가들이 도전을 했는데 상장 지수의 상승률에 못 미치는 그런 수익을 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28년에 $100를 상장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2020년에는 무려 $60만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59만 3천 달러.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30년 투자를 했다. 그러면 66배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러한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장점이 뭐죠? 우리가 개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허비를 하게 되죠.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의 가치를 높여서 월급이라든가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투자라는 것도 그러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될 시간에 투자에만 매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지수펀드에 투자할 때는 그 시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 투자를 했다가는 뭐 15년 정도 원금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한데 고점에 상장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꺼려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또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러한 지수가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낮게 형성이 됐을 때는 상장 지수 펀드로 투자를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인터넷, 그린 뉴딜, 굉장히 그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는, 물론 어느 정도 또 고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공부를 해서 또 ETF 형태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향후 1, 2년 최대 이벤트, 테이퍼링,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그거를 서서히 줄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이퍼링이 나오면 그때부터 가드를 조금씩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락장 이후에 1년차, 2년차에는 급등을 하다가 3년차에 주춤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드는 원인이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근데 테이퍼링은 과거 역사에서 경험해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대요. 2008년 금융위기. 그때는 어쨌냐면 테이퍼링을 언급했더니 당일날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한 3, 4%, 종가는 마이너스 1.5% 정도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욱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차 변수도 중요한 게, 폭락장 바로 이후에는 미국이나 전 세계 주가가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데 한 3년차 정도가 되면 탈동조화,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는 올라가고 안 그런 나라는 떨어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 근데 유럽이나 중국, 우리나라는 또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과거와 달리 우리의 산업 구성이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가치사들,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기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우리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관점이고, 부정적인 관점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 이런 것들에 우리는 크게 휘둘리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득이 되는 경우, 하나는 실이 되는 경우인데, 득이 되는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느슨한 형태의 패권 전쟁을 하는 것이죠. 너 죽고 나 살자,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를 견제를 해서 화웨이가 폭삭했고,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중국 기업이 3개를 먹어갈 태세였는데 또 견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고, 이런 측면은 우리에게는 득이 되죠. 왜냐? 우리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분야들에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맹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격을 이제 늦춰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형국이 펼쳐지는 것이고, 자, 실이 되는 건 뭐냐면 과격한 패권 전쟁, 막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경우에는 우리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우리가 경쟁하는 측면만 생각해서 뭐 중국 망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지만 우리 경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한국 경제가 과거에 상당히 그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한계에 봉착할 때 중국 시장이 빵 터졌잖아요. WTO를 가입하면서 우리의 수출이 막
본물 터지듯이 나가는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제대로 살아남을 곳들이 몇 곳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비관이 팽배했는데, 당시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기부양을 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또 당시에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적인 우리가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존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MZ세대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지금 MZ세대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여하간 주어진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도박처럼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려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잖아요. 복리 효과. 워렌 버핏도 좀 더 일찍 투자를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리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20%라면 어느 정도 투자해본 사람이라면 연평균 20%?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십 년이 쌓이면서 이렇게 세계 최대의 부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MZ세대라면 그런 워렌 버핏의 삶을 하나의 나의 투자의 모델로 설정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100세 시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투자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죠. 복리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 또 나에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시점에서 상장 지수 펀드를 시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리 효과로 돌아갈 수 있게, 박종훈 기자는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ETF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런 폭락장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이런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투자 금액을 상향을 한다거나, 또 여러 투자금을 일시적으로 1, 2년 동안 묻어둔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잘 활용을 하면 1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투자의 사실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조급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맨날 일시적으로 돈 넣어서 돈을 얼마 벌었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폭삭 망한 사람들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수입, 글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방식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어렵죠. 무엇보다 조급하지 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 연결.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예전에 콘텐츠의 미래, 원제는 컨텐츠 트랩, 그러니까 콘텐츠의 덫, 함정,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콘텐츠가 꼭 인터넷 콘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제품의 질도 이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성공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다,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훈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넵스터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뭐냐, 넵스터는 음원 유통을 하면서 이익을 내가 다 먹겠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아티스트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30%만 먹겠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가, 시장 참여자들과 연결되는가,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넵스터는 소송에 휘말려서 망하게 됐고, 그러니까 타다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전기사들, 이런 시장 참여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지금까지도 아주 큰 성장을 유지해오고 있죠. 그리고 최초의 스마트폰, IBM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키아도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고 나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서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애플 뭡니까? 애플이 초기 경험이 뭐죠? 연결을 못해서 망했죠. 컴퓨터 자체는 애플이
훨씬 좋은데 프로그램, 운용 이런 것들이 MS는 오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지만 애플은 폐쇄적이었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을 만들 때는 연결, 앱스토어를 통해서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누구나 다운받아 쓸 수 있게, 이런 연결해서 성공함으로 인해서 기존부터 존재해왔던,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스마트폰 생태계를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순발력 있게 안드로이드 진영에 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노키아는 그때만이라도 안드로이드로 가담을 했다면, 연결에 동참을 했다면 여전히 시장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독자 운영 시스템인 신비안을 계속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연결 곱하기 연결 되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카카오, 네이버 연결이 한번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커가는 이런 비즈니스, 이런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기업을 선택할 때는 이게 신기술이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과 적대적 관계인가 또는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을 위한 과소비 탈피. 투자책을 읽다 보면 아까 투자의 본질이 조급함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그 이전에 투자의 시작이 뭐냐면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해야죠. 결국에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또 투자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종잣돈 만드는 것, 여기에서 실패를 하니까 투자하면 남의 얘기, 먼 나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소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일단 과소비를 유발하는 그 효과를 먼저 봐야 되겠죠. 디드로 효과.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물건이 연쇄 소비를 발생시키는 효과라는 거예요. 친구가 캠핑 장비를 준 거예요. 중고로. 근데 그 수준이 좀 괜찮은 거예요. 수준이 괜찮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캠핑을 하려면. 그것도 좋게 또 구비를 했더니 차가 이 캠핑에 좀 부적합한 거예요. 그럼 또 차도 할부로 또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차가 좋아지니까 또 캠핑 장비를 또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것들 딱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배블런 효과,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과시를 위한 소비,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소비. 그래서 전혀 그런 수준도 안 되는데 명품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서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거나, 방법이 없어요. 과소비는 인생을 나락으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과소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소박한 삶이 행복하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 이외에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소박한 삶을 만드는 거죠. 자, 채식,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채식하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한 비용 적게 나가죠. 물론 100% 채식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급적 채식을 해보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운동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소비하러 다닐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독서, 공부하는 것, 사실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독서에 몰입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또 이런 쓸데없는 디드로 효과, 배블런 효과에 노출되지가 않겠죠. 여튼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투자책 보고 지금 이 영상도 보고 있다면, 투자의 시작은 무조건 종잣돈이다, 소박한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또 투자의 본질, 조급함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수십 년 나의 미래가 있을 것이고, 젊은 날의 워렌 버핏을 떠올리면 되겠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둘이 확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백만장자가 되겠군. 벌써 계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복리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거인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투자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